개장 전 80분 오늘 장을 움직일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움직일 무버들을 정리해보기 전에 어제 시장 특징 헤드라인으로 체크해볼까요? 삼성전자, 장중 2개월 만에 6만 전자 회복, 정책 실적 기대감의 반도체주 훈풍입니다. 어제 삼성전자 오전 10시 이후 6만 전자 위로 올라오며 2개월 만에 6만 선을 회복했습니다. 자, 물론 마감은 6만 원 아래서 했지만 어제까지 삼성전자는 외국인의 사자 기주 속 7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죠. 외국인 지난 5거래일 연속으로 삼성전자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강세 배경에는요, 역시나 정부의 육성 정책 기대감이 있는데요. 여기에 관세 불확실성 속 주요 업체들이 DDR4와 같은 구형 D램의 감산에 나서면서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점도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엔비디아와 브로드컴과 같은 기업들의 신제품 출시 기대감도 반도체주 강세 요소죠. 삼성전자의 경우 외국인 지분율이 현재 49.7%로 팬데믹 저점인 49.2%까지 낮아진 만큼 추가 외국인 수급 유입에 대한 문은 열려 있다는 의미도 시장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제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외에도 SK하이닉스를 비중 있게 매수했죠. 외국인들은 지난주 시장 전반을 매수했다면 점차 매수 업종을 줄여가며 일부 업종에 집중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무차별적으로 오르는 듯 싶어도 정책주는 상승의 연속성을 가져가고 있지만 방산 등 산업재는 차익 실현이 나오는 등 허니문 랠리 속에서도 이제는 종목별 차별화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죠. 자, 특징적으로 또 한 가지를 보자면 어제 외국인들은 반도체와 함께 또 다른 관세 피해주, 자동차주를 매수했고요. 그간 소외주였던 카카오 그룹주도 매수에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어제 소외주 특히 강했던 가운데 이런 흐름은 자동차 그리고 카카오 그룹주의 초강세로 어제 이어진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간의 또 다른 소외주 2차 전지주는요. 골드만삭스의 한국 양극재 업체 특히 LNF의 매도 의견과 머스크와 트럼프의 충돌이라는 악재 속에서 부각이 되지 못했죠. 그렇기에 같은 소외주임에도 카카오 그룹주는 어제 초강세를 2차 전지주는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자, 결국 소외주 내에서도 소외주가 있기에 신중한 종목 선별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큰 시장 관점에서 고민을 이야기해봤고요. 간밤 나온 시장을 움직일 재료와도 함께 연결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중 무역 협상이 첫날 종료된 가운데 간밤 미국 반도체주 강했죠. 또 예상대로 애플의 연례 개발자 회의는 단팥 없는 단팥빵, 즉 주요 AI 발표는 없어 큰 시장의 촉매는 되지 못했는데요. 이중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내용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국 대표단은 이날 런던에서 오후 8시까지 6시간 이상 대화를 한 뒤 첫날 협상을 마쳤습니다. 주요 의제는요, 휘토류와 기술 수출 완화였고요. 첫날이 종료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쉽지는 않았지만 좋은 보고를 받았다고 평가를 하기도 했죠. 미국과 중국 대표단은 런던 시간으로 오전 10시 다시 만나 2일차 회담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런 뉴스를 소화하며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주 강했습니다. 물론 케빈 헤셋 국가경제위원장은 엔비디아의 A70 반도체는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긋긴 했습니다만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팀의 기술 및 제품 판매 제재와 관련해 철회 권한을 부여하는 등 협상 방향을 대중제재 철회로 잡았다고 보도를 했죠. 자, 미 증시는 당장 협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힘이 빠진 가운데 우리 증시는 차별화, 조금은 다른 모습일 수 있겠습니다. 힘이 빠진 미 증시에도 야간 선물은 0.56% 올랐고요. 그리고 그간 많이 올랐지만 다른 주요 증시에 비해 가격 부담은 없다는 점, 정책 기대감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상승의 동력이 신정부 기대감이라는 점에선 수급이 계속 우리 증시로 유입이 될 수 있겠죠. 이런 가운데 오늘의 관전 포인트는 삼성전자의 종가 기준 6만 전자 안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증시, 반도체주 강세 등을 기반으로 7거래일 연속 상승을 넘어 8거래일을 연속으로 상승을 지속한다면 일종의 터닝포인트와 같은 구간이 되지 않을까 함께 고민이 되는 시점입니다. 개장 후에도 주시해보시죠. 그럼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는 안혜수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볼까요?
네, 어제 나온 장마감 후에 나온 공시 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체코 신주 원전 수주에 이어서 가스 복합 건설 공사 분야에서도 연속 수주내며 겹경사 이어가고 있습니다. 9천억 원 규모의 베트남 가스 복합 발전소를 수주했다고 공시한 건데요. 베트남 최대 국영 기업인 베트남 국가산업에너지그룹 PVN의 가스 복합 발전소 건설 공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로써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난 3월 카타르의 피킹 유닛과 사우디의 루마와 나이리아 등 총 5개의 공사 프로젝트 계약을 연속 체결하면서 올해 누적 해외 가스 복합 건설 공사 수주액이 4조 3천억 원을 돌파하게 됐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는 메리츠 증권이 이사회를 열고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메리츠 증권의 100% 자회사인 메리츠 캐피탈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5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나선 겁니다. 신주 400만 주를 주당 12,500원에 발행해 총 500억 원을 조달합니다. 메리츠 증권 지분 100%를 보유한 메리츠 금융지주가 오는 16일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하고 이튿날 신주를 받게 되고요. 메리츠 캐피탈도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즉 메리츠 금융지주에서 메리츠 증권, 메리츠 캐피탈로 이어지는 연쇄 출자 구조가 형성된 셈입니다. 지금까지 공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 안혜수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봤는데요. 계속해서 증시 모닝 브리핑,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와 함께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님, 메리츠증권 공시부터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00억 원 규모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에 나선다고 공시를 한 상황입니다. 자회사인 메리츠캐피탈 유상증자 참여 목적으로 좀 풀이가 되는 상황인데 메리츠 금융지주 주가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사실 어제 공시가 장마감 이후 오후 5시 20여 분 정도에 나왔는데 그때 이제 애프터 마켓에서 메리츠 금융지주 주가는 거의 움직임이 없습니다. 호가조차도 변하지 않은 모습이었는데 이번 증자 물량이 전체 메리츠 증권 주식수 기존 주식수 대비 0.674% 수준으로서 기업 가치에 영향을 준 정도는 아니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현재 지금 사실 아까도 이제 서두에도 좀 브리핑을 했지만 메리츠증권 100%를 지금 메리츠 금융지주가 보유하기 때문에 이번 증자는 메리츠 금융지주가 참여하는 것으로서 일반 투자자랑은 거의 관련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메리츠 금융지주사의 지금 시가총액이 20조가 넘는 상황에서 500억 증자 참여는 큰 의미가 없다는 판단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형성되었을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메리츠 금융지주가 주가 흐름을 보시면 9.2%밖에 상승하지 못해서 증권사 관련 종목치고는 상당히 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비교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금융지주는 올해 무려 65.2%가 상승했다는 점에서 매우 저조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흐름이 부진한 원인은 아무래도 전체 수익 비중에서 메리츠 화재가 70% 이상이고 메리츠 증권은 20%대 수준이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증시 화랑 관련 수혜가 상대적으로 좀 작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증권 종목들이 주가가 부진할 때 메리츠 금융지주는 2022년 10월부터 지속적 상승을 기록하면서 현재 PER 8.3배 그리고 PBR 1.7배로 타 증권사 대비 거의 낮은 증권사 대비는 거의 2배 가까이 높다는 점도 부담 요인으로 좀 작용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투자 매력이 있는 증권 종목들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신규 매수는 좀 신중히 검토한 이후에 진행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메리츠 금융지주 공시와 함께 주가 전망 함께 체크해봤고요. 자, 그리고 전일 애프터마켓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던 종목 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카카오인데요. 정규장에서 16% 상승 마감한 이후에 상승세를 애프터마켓에서도 지속을 했습니다.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을까요? 근데 사실 뭐 카카오 관련해서 애프터마켓에서 새롭게 재료가 나온 것은 없었다고 보고 있는데 정규 시장에서 나왔던 재료가 애프터마켓 오후 8시까지 그게 지속되면서 오히려 종가 기준으로 점점 더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제 카카오 그룹들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새로운 정부 정책 수익 기대감에 동반 상승을 기울고 있다는 점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사실 AI와 관련해서 규제 완화 그리고 대규모 투자 그리고 한국형 챗 GTP 개발로 해서 국민들에게 무료로 나눠주고 인재를 양성하는 등 모두의 AI를 통해 세계 3대 AI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을 지금 제시한 바 있는데요. 어제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 기대감도
그룹사 주가에 많이 작용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보통 카카오 그룹주는 고성장 종목으로 이제 분류되기 때문에 저평가 밸류에이션을 보는기보다는 유동성이 풍부한 증시 상황에서 상승하는 경향이 높은 종목들이 많은데 현재 전체 증시 거래 대금이 급증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좋은 주가 흐름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하반기에 AI를 활용하고 여기에 새롭게 발견 영역을 도입하는 등 대대적인 개편이 단행될 예정이고요. 오픈 AI와의 협업으로 한국형 슈퍼 에이전트 플랫폼을 출시할 것으로 보여서 매출 성장이 좀 가파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AI 관련해서 오픈 AI사가 한국 법인을 설립하고 빠른 시일 내에 지사를 오픈한다고 알려진 5월 26일부터 외국인이 1,600억 원, 기관이 2,100억 원 동시 순매수 중인데 그때부터 주가도 좀 가파르게 상승할 기회가 갖고 있는 점도 좀 눈여겨보실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주가는 어제부로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좀 염두에 두신 매매 전략 수립이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정말 놀라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카카오 그룹주 내에서 탑픽은 어떻게 되실까요? 탑픽은 저는 글쎄요, 지금 수급적으로 볼 때는 카카오가 가장 탑픽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는데 그 외에도 사실 눌려있던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룹주 전반적으로 같이 보시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전일장 핫했던 섹터에서 이슈 찾아보는 시간이죠. 이슈픽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수영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이슈픽 오늘은 원전주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 내 원자력 발전 용량을 2030년까지 4배로 늘리고 2030년까지 10개 대형 원자로 건설에 착수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죠. 관련해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이를 전부 독식하려고 한다는 외신 보도가 전해지며 전일장 원전 섹터 전반이 강세 보였는데요. 섹터 내에서는 대한전선이 15%대, 오르비텍이 9%대, 한국전력이 4%대 강세 보였습니다. 만약 독식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기업에는 악재가 아닌가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만에 하나 웨스팅하우스가 10기 모두를 독식한다 해도 최근 웨스팅하우스가 추진 중인 대부분의 원전 주기의 건설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맡고 있으며 현대와 대우건설 등도 웨스팅하우스와 협업을 늘리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들에는 기회가 찾아올 전망이고요. 현재 웨스팅하우스의 역량으로 독식은 어려우며 한국, 프랑스, 일본의 기업이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얼만큼의 기회를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글로벌 관세 전쟁의 여파로 지난달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 불안으로 물동량이 감소하자 선사들이 신규 선박 투자를 연기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피크아웃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조선 섹터가 약세 보였습니다. 섹터 내에서 살펴보시면 HD 현대미포가 5%대, 하나오션이 3%대 약세 보였습니다. 한편 선박 가격도 지난해 정점을 찍은 이후 좀처럼 반등할 기미를 보이지 못한 채 보합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다만 국내 조선사들이 이미 3년치 일감을 확보한 만큼 2030년까지 호황이 이어질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의 조정을 매수 기회로 삼아도 될지 더 자세한 전망은 이어지는 분석에서 확인해 보시죠. 지금까지 심수연이었습니다. 네, 슈픽 하나씩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전 관련 소식인데요. 미국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가 트럼프의 원전 르네상스 선언에 10기 독식을 선언을 했습니다. 물론 독식이긴 합니다만 우리 입장에선 그래도 협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한 행정명령의 내용에 보시면 2030년까지 대형 원전 10기 건설을 시작을 한다. 그리고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 용량을 4배를 확대한다가 주요 내용인데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대형 원자력 건설 10기를 위한 정부와 산업계와 협력이 시작되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사실 미국 내 대형 원전 건설이 있어서 웨스팅하우스의
입지는 되게 유리하다고 보는 분석이 많은데요. 일단 미국 내 경쟁 기업은 수십 년간 대형 원전 건설 경험이 없고 최근 소형 모듈 원자로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한 상황이고요. 또 중국과 러시아는 뭐 안보상의 이유로 미국에 진출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나마 프랑스가 10년 전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 철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도 좀 관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 한수원이 최근에 이제 수주도 하고 있어 상당히 기술력이 높지만 미국 내 건설 경험이 없다는 점도 좀 부정적이다. 결국 최근 조지아주에서 대형 원자로 2기를 건설한 웨스팅하우스가 독식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조지아주 대형 원전 건설 과정에서 공사 지연으로 공사비가 2배 이상 증가했던 부정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향후 경제성이 높다고 보이는 SMR과 좀 치열한 건설 유치 경쟁을 벌일 가능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웨스팅하우스가 미국 내 원전 건설을 수주한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원전 건설에 협력하고 있는 현대건설이 본토에도 진출할 가능성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국내 원전 기자재 업체들의 기술력이라든지 가격 경쟁력을 고려해 봤을 때 국내 기업들의 협력 가능성도 높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유럽, 아시아, 미국까지 원전 관련한 긍정적 재료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이 대형 원전이 됐던 SMR이거든 관계없이 국내 원전 기업들이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혜 흐름은 좀 더 지속될 것으로 보고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SMR 같은 경우에는 컨소시엄으로 수주 입찰에 나서는 것이 트렌드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수혜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원전주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랐는데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얼마나 남아 있다고 보고 계실까요? 글쎄요, 그거는 사실 수급적인 영향이라든지 그 추가적인 재료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대응 영역이 달라질 것 같은데 지금 같은 경우는 수급이 상당히 세게 지금 또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이 아직까지도 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발견되고 있는 상황에서 달리는 말에서는 일단 내려오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향후 어떤 재료가 또 추가적으로 되는지를 좀 지켜보시면서 추세가 완전히 꺾이기 전까지는 조금 보유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전주 투자 전략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조선주 이슈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관세 전쟁의 물동량이 줄 것을 미리 우려했기 때문인데요. 시계열을 좀 길게 두고 보자면 조선주가 그동안 많이 올랐습니다. 일종의 피크아웃 빌미가 되진 않을까 우려스러운 상황인데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사실 뭐 피크아웃 논리는 작년에도 있었던 상황이고 올해도 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5월 달에는 좀 선박 발주가 많이 안 좋았던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뭐 직전 그 전년 대비로 55% 감소, 또 직전월인 4월 대비보다도 65%가 좀 감소한 상황인데 아무래도 경기 침체가 진행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불안감이 물동량으로 감소로 이어졌고 이를 지켜본 선주들이 발주를 좀 연기했다라는 분석이 있는데 사실 이것이 5월 만의 문제가 아니라 올해 전체적으로 세계 선박 수주가 전년 대비 지금 45% 감소한 상황에 신조선가도 1월 고점을 찍은 이후에 월간 기준으로는 조금씩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점은 작년이 좀 이례적으로 수주가 좀 많았던 해이라는 점인데요. 2023년 대비 50% 이상 증가했었고요. 그래서 올해 현재 수주 잔고는 평년 수주 대비는 한 10% 정도 감도한 것으로서 아직까지 크게 우려할 상황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일단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내 조선사들이 지금 3, 4년간의 수주를 일감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또 이제 발주도 쉽게 나타나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급 능력 자체가 지금 제한적이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점검해야 할 것이 이제 고급화 가치인 LNG 선박 관련해서는 향후 연간 100척 정도의 발주가 나올 수 있다는 뭐 긍정적인 의견도 있지만 올해부터 100년 100척씩 신규 LNG 운반선이 풀리는 만큼 공급 과잉도 있다는 점도 부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의견이 현재 시점에서 맞는지는 파악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현재 같은 조선주 상승에는 이러한 수급 상황도 고려되었겠지만 분기별 실적 개선세가 예상보다 더 컸다는 점, 그리고 미중 패권 싸움에서 중국산 선박 규제에 관련된 반사이익과 미군함 MRO 사업이라든지 건조 사업 기대감 등 전통적 업황에서 조금 벗어난 새로운 재료에도 반응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아직은 업황 피크보다는 좀 더 지켜보시면서 추세가 확실하게 하락한 것을 확인한 이후에 비중 축소가 좀 더 좋아 보이지 않나 보고 있고, 투자 전략은 업황 불안감을 좀 감안해서 일단 미국 해군 관련한 종목의 비중 유지 전략을 기본으로 하고 전체적인 실적 개선세가 분기별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적 발표 전후로 단기적으로 조선주를 좀 진입하는 매매 전략도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조선주와 관련해서는 추세 이탈 전까지 보유 관점이 유효하다고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조선주 내에서는 그래도 유망하게 보고 계신 종목이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저는 아직까지 추세가 가장 견조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현대중공업이 제일 좋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현대중공업에 대해서는 좀 눌림목 신규 진입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현대중공업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증시모닝 브리핑 오늘은 이렇게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